안녕하세요. 경매사령관 박영춘입니다. 경매하고 무관하게 이번부터 한 10강 정도는 상가 중개 계약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특히 이제 공인중개사를 취득하신 분들도 많고 또 공인중개사 현업에 계신 분들도 많지만 제가 이제 중개업을 하면서 이제 또 제가 따로 중개업자분들을 위해서 강의를 좀 했었거든요. 그걸 토대로 해서 중개계약서 특약 잘 쓰기 그런 제목으로 한 10강 정도로 걸쳐서 한번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개사분들은 꼭 이번에 새로 신규로 오픈하고자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기존에 하고 계신 중개사분들도 제 강의를 좀 참고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계약서 특약 잘 쓰기라고 해서 제가 옛날에 한 5년 전에 중개사분들한테 모 대학교에서 강의를 했던 내용이에요. 근데 굉장히 좀 호응이 좋았어요. 그때 당시에는. 왜? 계약서를 써야 되는데 특약을 어떻게 내야 할지 모르고 되게 헷갈려 하시거든요. 그리고 뭐 다른 학원에서 가르쳐 준다 하더라도 뭐 한 달에 뭐 100만 원, 200만 원씩 주고 특약을 배우는데 사실은 그런 것까지 모든 거 자세한 건 알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모든 것들을 제가 한 시간은 짧아요. 한 10분 정도로 해서 10강 정도. 그러니까 겨우 뭐 합쳐봤자 1시간 좀 남짓이죠. 그래서 정확하게 한번 답변을 드릴 테니까요. 한번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약이 뭐죠? 특약. 우리가 이렇게 계약서가 있으면 이게 보증금, 임차인, 임대인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부동문자로 새겨져 있는 내용들이 쭉 나와 있죠. 그다음에 맨 밑에 이제 특약사항이라고 있죠. 특약사항. 특약은 말 그대로 그냥 특별히 정하는 약정이에요. 특별히 정하는 약정. 특별히 정하는 약정인데 그래서 이제 특약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보통 특약을 잘못 써가지고 예를 들어 내가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러면 임차인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한테 임차인이 딱 들어갔는데 마음에 안 들어. 뭔가 좀 꼬투리를 잡고 싶어. 그래서 이 계약을 무효로 하고 싶어. 그러면 이 계약서를 가지고 어디로 가시겠어요? 그분들이 어디로 갈까요? 법무사나 변호사한테 가요. 그죠? 이 계약서가 잘 돼 있는지 못 돼 있는지 왜 공인중개사를 두드려 잡아서 계약을 해지하고 싶거든요. 그죠? 그럴 때는 대부분 제가 이제 중개업을 한 8년 했습니다. 대부분 이 계약서를 가지고 법무사한테 가서 확인을 해봐요. 특약 내용이 정확한지, 기재사항이 빠져 있는지 그런 걸 확인하러 법무사한테 가요. 아니면 변호사한테 가지고 갑니다. 소송으로 갈 때에는 이제 변호사한테 가겠지만 대부분 임차인들이라도 그렇고 새로 들어오신 분도 그렇고 중개사도 그렇고 그냥 뭐가 뭔지도 모르고 막 특약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렵게 딴 중개사 자격증이잖아요. 그럼 이걸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중개사 자격증 따기 위해서 1년, 2년 고생하셨죠? 1년 또는 2년 동안 진짜 밥 제대로 못 먹어가면서 고생해서 자격증을 땄어요. 그러면 이런 자격증을 벌금을 두드려 맞는다거나 행정처분 받는다거나 자격증 정지된다거나 취소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또 설령 취소까지 되는 분들도 1년에 꽤 많아요. 제가 이제 통계를 옛날에 한번 기억하고 있었는데 그 통계상으로 볼 때 자격증 취소되는 건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되게 많고요. 그래서 이제 소중하게 딴 자격증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약서 특약을 잘 써야 돼요. 그죠? 특약은 모든 것들을 다 해지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 특약의 기초가 그겁니다. 특약의 기본은 특별히 정하는 약정이에요. 우리가 위에 나열되어 있는 이런 부동문자로 되어 있는 거 말고 우리가 또 특별히 그죠?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의 효력은 없다. 만약에 제가 밑에 이제 예시를 들겠지만 우리가 이제 공인중개사가 어느 일방의 한쪽으로 쏠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공인중개사가 특약을 쓸 때 임대인 측에서 쏠려서 특약을 쓴다거나 임차인 쪽에서 쏠려서 특약을 쓴다거나 그러면 분명히 중개사고 납니다. 중개사고가 나게 되면 분명히 그 중개사분은 물질적이든 아니면 자격증이든 뭔가 제재가 들어오겠죠. 좀 힘든 상황이 전개될 수가 있어요. 하물며 손해배상까지 청구 당할 수가 있어요. 중개사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 이제 제가 이번에는 상가를 지금 강의하고 있잖아요. 그 상가를 중개할 때 특약을 쓰실 때 가장 기본적인 건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효력이 없다. 그게 기본입니다. 그죠? 임대인하고 친하다고 해서 임대인 위주로 막 계약서를 썼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그 새로 들어온 임차인 이 계약서 들고 법무사 찾아갑니다.
아니면 변호사 찾아가요. 자, 그러면 밑에 보겠습니다. 만약에 혹시나 이 교재들이 제가 필요하신 분은 제가 한 3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이 교재가 필요하신 분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뭐 이메일로 송부해 드릴게요. 제가 그럼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공인중개사분들한테. 자, 문제 1번. 임차인은 계약서상 기재된 계약기간 2년이죠. 만기 시에 계약갱신 요구를 주장할 수 없고 본 계약은 해지하기로 한다. 이 계약이 유효할까요? 자, 계약서를 썼는데 그죠? 2년이 딱 지났어요. 2년이 지났어. 그러면 특이하게 계약갱신을 주장할 수 없고 본 계약을 해지하기로 한다. 이거 유효할까요? 무효죠? 왜 무효예요? 효력이 없죠? 왜 무효일까요? 임차인에게 불리하잖아요. 제가 서두에 뭐라고 했어요? 임차인에게 불리한 계약의 특약은 효력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럼 임차인은 2년 지나고 그럼 자기가 시설하고 권리하고 막 다 있는데 이걸 포기하고 나가요? 이런 특약을 공인중개사 써줘요? 이런 바보 같은 공인중개사는 없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특약을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이 효력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임대인은 계약갱신 중 계약기간 중에 2년 중에 월차임 인상을 하지 않기로 약정한다. 월차임 뭐 인상을 안 하면 임차인에게 유리하겠네요. 그렇죠? 이 특약은 효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효력이 있죠. 당연히. 오케이. 이건 임차인에게 유리한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특약 그 계약서 안에 뭐 몇 년 몇 월부터 몇 월 몇 월까지 이렇게 또 그 해주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특약은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 임차인이 부득이하게 계약기간 중 제3자에게 본 중개대상물을 양도할 경우 임대인은 양도 양수자 간의 일체의 권리금 수행을 인정하지 않기로 한다.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계약기간 중에 뭐 계약기간이 한 2년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년이야. 2년이 남았는데 이 중간에 이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고 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죠? 권리금을 받고 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임차인이 새로 들어온 사람한테 권리금을 받아야 나가야 되는데 시설비라든가 그런 걸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 특약은 효력이 있을까요? 이 특약도 역시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특약은 효력이 없다. 가장 중요합니다. 그죠? 그리고 또 이 세 가지가 대부분 많이 걸려요, 사람들이요. 뭐 임차인, 임대인에서 많이 걸리긴 한데,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죠? 법조문에 의한 강행 규정이에요. 그죠? 당사자 합의. 그래서 법조문에 의한 임의 규정. 어떤 게 가장 먼저일까요? 그죠? 강행 규정이 제일 센 거예요. 그죠? 그다음 당사자 합의가 두 번째. 그다음에 법조문에 의한 임의 규정이 세 번째. 이건 꼴찌 아니에요. 꼴찌 임의 규정이 나와 있는 것은.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강행 규정에 반해서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네요. 본 특약과 관련한 해당 법의 강행 규정에 반하여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효력이 없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중개사분들이 특약을 쓰실 때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거, 예를 들어서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권리금 수행이 아니면 뭐 임대차 계약 어떤 그 만료 후에 다시 뭐 재계약을 안 한다, 그거 다 무효예요. 다 무효니까 뭐 좀 잘 쓰시기 바랍니다. 잘못하면 중개사분들 어렵게 딴 공인중개사분들 소송에 휘말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각별히 조심하시고요. 자, 그럼 다음에 보겠습니다. 이건 뭐 제가 쓴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개사고를 예방을 위해서 특약을 잘 써야 되는데 대부분 부동산 중개에서 이제 분쟁이 일어난다면 어렵게 취득한 중개사 자격증을 잃어버릴 수가 있잖아요. 잘못하면 민사소송에도 휘말릴 수 있고요. 아니면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고 심하면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형사고발까지 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는 정확하게 이제 특약 내용에 대해서 사안마다 다 달라요. 그죠? 사안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상가 중개 시에도 사안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특약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다음 시간부터는 사안마다 케이스별로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냥 중개사 분들이 특약을 이렇게 조심해야 된다, 잘 써야 된다, 모르면 당한다, 모르면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고 행정처분 받을 수도 있고 형사고발 당할 수도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